이제 클로드 코드에서 글쓰기 자동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리서치에다가 자료를 모으고 플래너 이렇게 각 단계별로 나와 있죠. 자, 이제는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만 지어주면 됩니다. 뭘까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엉클잡스입니다. 오늘은 이제 클로드 코드에서 글쓰기 자동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자동화까지 해보고 싶지만 이 네이버 블로그는 포스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라도 계정이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노션에다가 자동으로 이제 글이 저장될 수 있도록 자동화 과정을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간단하게 소개부드리면, 이 챗봇에서 대부분 글을 쓰시겠죠. 그냥 뭐 프롬프트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써줘라고 하시거나 간단하게 뭐 이런 식으로 써달라고 예시라든가 레퍼런스 주시겠지만, 조금 쓰시는 분들은 이제 더 나가서 프로젝트로 쓰겠죠. 지시사항이나 메모리 이런 것 주신 다음에 구조랑 톤을 좀 일괄되게 나올 수 있도록 본인만의 이제 시스템화를 시켜 놓으신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클로드 코드에서 이런 식으로 리서치도 하고 자료 구조도 만들고 초안 생성하고 검수까지 하는 이 시스템을 만드시는 분이 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클로드 코드가 꼭 바이브 코딩이 아닌 이런 글쓰기라든가 내 워크플로우에서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시스템으로 오늘 한번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네 가지 축으로 저희는 동작하게 할 겁니다. 첫째로 컨텍스트, 내가 어떤 글의 톤을 쓰는지, 그리고 쓰면 안 되는 금지된 표현들 아니면 글의 구조를 파일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매번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죠. 내 컴퓨터에서 그냥 저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서브 에이전트라고 하는 에이전트 4명이 각 단계마다 한 가지씩만 생성할 수 있게 동작을 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찾고 글의 구조를 설계하고 초안을 작성하고 검수를 합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나중에 따로 또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킬, 이 한 줄 명령어로 이 앞에 과정이 전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워크플로우를 바로 불러올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스킬로 이 워크플로우를 매뉴얼화 시킬 거고요. 마지막에 이 선택사항인데 이 훅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세션에서건 어떤 대화창에서건 클로드 코드를 불러와서 작업을 시킬 때 강제적으로 이제 실행할 수 있게 만드는 클로드 코드만의 룰입니다. 요새는 클로드 코드뿐만 아니고 코덱스에서도 가능하죠. 이게 절대 어려운 게 아니고, 클로드 코드 공식 문서를 보시면 훅을 사용해서 워크플로우 자동화라고 하는 그 블로그 내용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이슨 형태라고 하는 코드 형태가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한번 설정하실 필요는 없고, 클로드 코드한테 이렇게 해줘라고 하시면 저절로 해줄 겁니다. 자동화 할 수 있는 이렇게 과정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한번 시간 되실 때 블로그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게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파일을 만들고 폴더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서버 에이전트를 설정하고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죠. 우리보다 클로드 코드가 훨씬 더 프롬프트도 잘 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구조화, 어떻게 무엇을 부여할지 이런 걸 상세하게 만들어 놓고 도식화해서 전달하면 끝.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왜 컨텍스트로 만드는지, 이 마크다운 파일로 만드는지 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채팅창에서 다시 톤을 설명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톤.md, readability.md, 뭐 banlist.md 이렇게 예시인데, 이렇게 어떤 리듬을 주고 주어를 생략하라고 하던가 번역도 금지, AI도 금지라고 말을 해놓으면 이제 모든 세션에서 동일하게 이걸 불러와서 로딩한 다음에 적용을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프롬프트를 불러온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일로 박아두는 거고요.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의 뭐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 에이전트로 이렇게 각각 나누는 이유는 나중에 도식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모델을 나눠서 토큰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료를 모은다거나 아니면 이 나중에 노션에 발행하는 과정에서 굳이 불필요하게 클로드 코드 오프스 4.7 이런 추론 모델이 높은 비싼 모델을 쓰면 내 토큰이 아깝기 때문에 하이쿠 같은 모델을 쓸 겁니다. 구조를 설계하거나 이런 데는 이제 오프스가 쓰고, 초안을 쓴다거나 이럴 때는 또 소넷 4.6을 씁니다. 그리고 검수하고 다듬는 데는 이제 오프스 4.7로 마무리하는 것이죠. 각 단계별로 이제 쪼개가지고 서브 에이전트들마다 역할을 주고, 그리고 토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모델을 다르게 선정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스킬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 예시처럼 블로그 파이프라인, 뭐 주제는 클로드 코드 글쓰기 자동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앞에 설명드린 이 서버 에이전트들을 자동으로 실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스킬만 따로 실행한 다음에 이 서버 에이전트들이 이 스킬을 읽고 자동적으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는 그냥 이 스킬만으로도 이제 앞에 있는 서버 에이전트를 한 번에 불러와서 리서치부터 발행까지 하는 과정을 다루도록 할 겁니다. 일단 훅을 쓰면 장점이 간혹 클로드 코드나 에이전트가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강제적으로 불러와서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거는 선택사항이라서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훅이 언제 좋냐면 무조건 삭제하면 안 되는 파일이나 명령어가 있습니다. 클로드 코드 같은 경우에서는 뭐 삭제하거나 안 하거나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긴 한데, 재수 없으면 파일을 삭제할 때가 있어요.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 그럴 때 이 훅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때 유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글쓰기에서도 사용하면 좋긴 하지만 강제성은 없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클로드 코드로 글을 쓰면 느립니다. 이런 시스템이 한 번에 돌아가기 때문에. 근데 장점이 동시에 여러 글을 한 번에 쓸 수 있어요. 터미널 창을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열 수도 있고, 진짜 메모리가 허락한다면 6개 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로드 코드에서 이 병렬로 실행해서 내가 원하는 주제의 글쓰기를 무한정으로 만들 수 있죠. 이 시스템을 통해서. 그래서 자동화가 물론 가능하지만 제일 좋은 건 톤 앤 매너가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문체나 표현 위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만들 구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뭐 이런 것까지 다 필요 없어요. 폴도 안 봐도 됩니다. 그냥 딸깍.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챗 GPT로 클로드 코드 글쓰기 자동화 구조를 입력을 한 다음에 이미지로 생성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는 대화를 통해서 구조를 잡고 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진행을 한 것이죠. 그럼 여기다가 리서처에다가 자료를 모으고 플래너 이렇게 각 단계별로 나와 있죠. 자, 이제는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만 지어주면 됩니다. 뭘까요? 첫째, 잘 만든 결과물, 레퍼런스, 예시. AI는 항상 예시를 많이 줘야 그거를 통해서 이제 결과물을 비슷하게 뽑아내기 때문에 클로드 코드가 우리가 주는 그 좋은 결과물을 뜯어서 분석해서 이렇게 원하는 구조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어떤 글이 잘 쓴 글이고 터지는 글인 걸 모르죠. 평소에 글쓰기를 많이 하셨다거나 블로그라든가 운영하셨다면은 데이터가 있으시겠지만 없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맛집 블로그 프롬프트입니다. 저도 뭐 블로그를 크게 많이 써본 적은 없기 때문에 이거를 프롬프트로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한 적이 있었죠. AI 블로그 자동 완성 프롬프트 무료입니다. 무료. 이걸 쓰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 예시되는 몇 가지, 3가지만 딱 포인트만 입력을 하면 내가 원하는 형태의 글이 완성이 될 겁니다. 그것도 맛집 블로그에 맞는. 대신에 이거의 장점은 이제 계속해서 입력하기만 하면 한 10,000자 정도 되는 아주 풍부한 분량의 글을 써줄 겁니다. 최대한 이제 중복 없이 써주기 때문에 추천드리는데, 단점은 이제 다음 계속이라고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복사해서 그 과정을 생략한 것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복사해서 챗 GPT에 넣을 겁니다. 자, 여기 챗 GPT에다가 붙여넣기 하고 예시를 낼 겁니다. 가게 이름이랑 이런 거는 그냥 예시에 있는 거 그대로 런던 베이글이라고 하는 거, 안국점이라고 한 걸로 가겠습니다. 이게 콕 집어가지고 정확한 가게명이랑 키워드가 들어가면 가장 좋습니다. 아래 프롬프트대로 생성해주고 예시는 그대로 가져가 할게요. 끝까지 결과를 생성해줘. 네, 방문 후기 위주로 생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목차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 데다가 이미지 어떤 거 넣어야 된다고 설명을 해주거든요. 자, 일단 여기까지 일부라고 했는데 다음이라고 그만 물어보고 완성된 블로그 형태로 결과물을 생성해줘. 이 계속이라고 말하게 한 이유는 그때만 해도 이제 GPT 4.5였나 그래가지고
결과물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좀 TMI이긴 하지만 네, 이렇게 총평도 나오고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SEO까지 딱 나옵니다. 해시태그까지 저는 원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자, 이거를 복사해서 우리는 클로드 코드로 할 겁니다. 자, 이렇게 IDE라고 하는 통합개발 환경에서 클로드 코드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VS 코드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안티그래비티에서도 하셔도 돼요. 근데 어떤 걸 쓰셔도 터미널에 쓰셔도 상관없으니까 클로드 코드만 설치되어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클로드 코드를 저는 설치를 했고요. 불러와서 먼저 이 글을 학습시키겠습니다. 용도를 먼저 설명해야 되겠죠? 블로그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해. 네, 이렇게 돌아갈 동안 기다렸다가 하셔도 되고 아니면 바로 이렇게 자동화 구조를 복사합니다. 자, 이렇게 톤 앤 매너랑 반복되는 패턴, 그다음에 SEO 구조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시스템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자, 자동화 시스템 어떤 걸 만들까 이렇게 물어보죠. 뭐 이거는 세션마다, 이거는 사용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놔두고 이런 식으로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클로드 코드를 통한 블로그 자동화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해. 자, 이렇게 서브 에이전트 스킬 생성, 노션 MCP 발행. 노션 MCP는 발행이 안 되어 있으면 발행하는 법도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스캐폴드와 아키텍처 디렉토리 구조를 탄탄하게 구성해줘봐. 먼저 이미지를 분석해서, 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결과물을 역순으로 뜯어가는 게 가장 제일 좋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플랫 모드라던가 AI랑 티키타카 해가지고 만들어서 구조를 짜는 것보다 먼저 결과물을 역순으로 따라가고 하면 훨씬 더 깔끔하게 잘 나올 수 있죠. 아주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나오는 결과물이죠. 네. 정상적으로 실행하다 보면 이제 클로드과 자동으로 인터뷰를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사람 개인마다 좀 다르게 나올 건데, 보시면 이 스킬 위치는 어디다 있을 거냐, 프로젝트 로컬, 여기 단일 프로젝트에 전용할 건지, 그 다음에 플러그인 패키징, 플러그인을 만들어서 마켓플레이스.js 포함 다른 프로젝트 재사용 가능. 이게 전체 컴퓨터, 내 컴퓨터 안에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유저 글로벌, 유저 홈에 설치, 모든 프로젝트 호출, 가장 단순한 재사용. 뭐 이건 출시까지 하는 얘기고, 이거는 내 컴퓨터 순서가 바뀌었네요. 아무튼 이 프로젝트에 로컬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션 DB는 노션 DB 발행 대상 어떻게 다룰 것인가, 기존 DB ID 받아서 POC 아니면 샘플 DB 스키마 정의, 퍼블리셔 템플릿화, MCP 노션으로 새 DB 자동 생성 옵션 포함. 항상 대부분 아셔야 될 게, 추천하는 건 항상 클로드 코드가 첫 번째 위치를 많이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냥 몰라, 너가 해줘 1번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웹 리서치는 이제 리서치 소스는 웹서치랑 웹패치, 클로드 웹서치, 웹패치, 뭐 진화, 리더, 폴백, 키워드 문춤 자동 수집, 그 다음에 유저 뭐 제공 URL, 이미지 사진 제공이라는데 그냥 1번 해줘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신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Ask User Question을 통해서 이제 우리한테 이제 원하는 답변을 받고 나서부터 행동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명령된 프롬프트를 받아가지고 실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좀 개인마다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이제
클로드 코드 세팅이라던가 메모리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 저한테 맞게 풍부하게 작동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이신 분들은 이렇게 원하는 구조로 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해주셔야 조금 더 편안하게 세팅하기가 좋을 겁니다. 자, 이렇게 원하는 대로 한 번씩 이제 생성을 하고 있네요. 이게 에이전트입니다. 서브 에이전트. 자, 이렇게 마크다운 구조로 나오는데 블로그 플래너 초안 생성기죠. 소집된 자료를 가지고 한 편의 그림 구조를 설계한다. 본문 작성용 아닌 청사진만.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구조가 나오고, 이 모델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나오네요. 모델에게 나오네요. 소넷. 가장 중요한 부분 소넷. 참고로 클로드 코드에서 에이전트를 불러올 때는 이 네임과 이 디스크립션을 보고 서버 에이전트를 불러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용 툴은 이 툴스는 얘가 이 서버 에이전트가 사용하는 이제 클로드 코드에 내장된 도구들입니다. 읽기, 쓰기, 코드 읽기 뭐 이런 것들. Find files by pattern, search 파일 검색하고 그렇네요. 자, 이 서버 에이전트는 하나씩 생성이 되고 있네요. 퍼블리셔, 리서처, 리뷰어, 라이터 여기.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스킬스, 블로그 파이프라인 생성이 되었고, 이쪽에는 스타일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블로그 파이프라인 한번 읽어보면 블로그 글 한 편을 5단계 서버 에이전트 직렬 실행으로 생성하고 노션에 발행하는 워크플로우입니다. 이게 직렬이란 말은 순서대로 이렇게 저희가 아까 도식화했던 과정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원래라면 병렬로 실행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이 리서치나 순차적인 과정을 받아가지고 진행할 거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스타일이라던가 톤앤 매너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러프하게 있으면 장점이 글이 너무 일관되지 않게 틀에 박히지 않게 풍부하게 나오는데, 단점은 내가 만약에 쓰고 싶은 틀이 딱 정해져 있다, 글자가 있고 문장 구조가 있다, 이러면 조금 많이 흔들릴 수 있다, 기준이 일관되지 않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럴 때는 여기다가 예시가 되는 글이나 프롬프트를 아예 박아버리고 완전 매번 클로드.md에서 불러올 수 있게 하는 시스템으로 만드셔야 가장 이상적이죠. 자, 디렉토리 구조가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아키텍처 핵심, 뭐 오케스트레이터 나오고, 그다음에 서브 에이전트, 스타일 레이어라던가 뭐 훅스, 이런 전문적인 용어들이 딱 나오죠. 알고 이 클로드 코드의 이 구조만 알고 있으면 이 생성하는 거나 이런 거는 크게 절대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는 무조건 제대로 만들었니? 이렇게 물어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훅은 돌아가니, 스타일, 톤앤 매너나 문체는 내가 제시한 예시대로 제대로 나오는 거니, 무조건 한 번씩 물어봐줘야 돼요. 절대로 맹신하거나 과신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의심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요놈들도 이 뽑기 운이 있는 그런 종류랑 확률 게임이랑, 자, 이렇게 제가 제가 문의한 대로 이제 결과물을 주긴 줬네요. 구조는 뭐 오케이, 훅은 실제로 돌아감. 하지만 이것도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됩니다. 믿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러나 갭이 있다. 원장 다음 작업은 샘플 보강하고 그 다음에 실제 드라이런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다. 그리고 현재 상태로 퍼스트 런 실행하도록 해보겠다. 그래, 좋아. 3개 다 병렬로 실행해줘. 아니죠. 병렬로 하면은 이제 받아서 안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실행. 지금 이 과정은 클로드 코드를 좀 다룬다고 생각하고 나서 진행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초를 조금 아시는 상태에서 들으셔야 좋습니다.
저는 지금 많이 다뤘기 때문에 뚝딱뚝딱 하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 이 터미널에서부터 눈이 아프시겠죠? 자, 이제 대부분 요즘 이제 클로드 코드 많이 다루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 상황에서 다른 세션을 켜가지고 또 다른 작업을 하시겠죠. 저도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뭐다? 이제 노션 MCP 연동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MCP를 열어서 이건 지금 제가 연동되어 있는 MCP들 목록입니다. 여기에 저 노션이 되어 있네요. 커넥티드가 되어 있는데, 자, 노션을 쉽게 연동하는 방법은 cloud.ai 들어가서 여기다가 플러스 누른 다음에 커넥터를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노션 지금 켜져 있죠? 원래라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add 커넥터 누른 다음에 노션을 플러스 한 다음에 내가 쓰고 싶은 이제 워크스페이스, 내 노션의 이제 페이지들,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연동해 주시면 됩니다. 뭐 노션이 없으시다면 뭐 구글 드라이브로 하셔도 되고, 그게 아무래도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기엔 좋겠죠. 아니면 그걸 바로 이제 캔바에다가 이미지로 띄워서 뭐 발행을 해야 되겠다. 그럼 뭐 캔바도 좋으시고, 그걸 선택 사항에 맞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션 커넥터에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노션 MCP에 연결하기 화면이 뜹니다. 물론 당연히 노션은 회원가입 하셔야 되고요. 저는 여기 제가 아카데믹 연동을 해서 한번 아티클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게 스레드나 이런 거는 여기다가 남기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연동이 안 되어 있으면 연동을 하시고 MCP를 리로그인 하시거나 아니면 뭐 세션을 새로 열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진행상 한번 체크해 주고요. 드라이런 준비. 일단은 스텝 1은 보강은 해서 남겨놨네요. 강릉 카페 워크, 강릉 안목 해변 카페거리 산책 후기, 여행 카테고리네요. 주로 이제 블로그든 뭐든 이미지가 많은 게 좋지만, 자, 돌아가는 동안 노션에다가 한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그냥 블로그 자동화라고 치고요. 데이터베이스 아무거나 뭐 표로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표로 만드셔도 되고 안 만드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 복사 해놓고 이제 최종 결과를 이제 요약을 해주네요. 예제, 음식 후기, 여행 후기, 그다음에 비교, 액티비티, 여러 가지 카테고리 매칭해서 모방할 수 있는, 카피할 수 있는 이제 글감들을 놔둬 놓고 이제 드라이런 약간 테스트 상황에서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스텝 3 뭐가 갭이 있는지 제대로 굴러가는지 한 거겠죠. 제대로 만들었나, 예스. 돌아가나, 예스. 스타일이나, 예스. 네, 그래서 이렇게 샘플로 한번 만들어 놨는데, 여기 워크스페이스 안에 한강 바이크 관련된 글을 생성을 했습니다. 여기 드래프트 초안을 만들어 줬고, 여기다가 순서대로 파이널 최종 결과물, 그리고 플랜, 그걸 어떻게 쓸 건지 글 초안, 이렇게 구조를 잡았고, 리서치 자료 이런 식으로 전달해 줬습니다. 이게 할루시네이션 체크, 환각이죠. 그것도 하나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할루시네이션 환각도로 검증해 주는 에이전트 만들어서 워크플로우 안에 넣어야 되는지 확인해 줘. 바로 만들어도 좋은데
먼저 이 과정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역으로 물어본 다음에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 왜냐? 우리보다 더 똑똑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면서 또 세션을 열 겁니다. 항상 그렇다 이제. 자, 시스템에다가 이제 앞으로 블로그 파이프라인 닥치고, 스킬은 퍼블리셔 에이전트, 서브 에이전트가 이 페이지 안에 데이터베이스에 글을 작성해줘 라고 하겠습니다. 메모리에 업데이트 해주고 클로드.md 각인시켜줘 라고 할게요. 이거 클로드.md 그러면서 또 다른 세션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명확한 할루시네이션 발생. 자, 이 글 쓸 때 가장 큰 문제점이죠. 특히 정보성 글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 여부, 최신화된 정보, 이런 것들이 담겨야 되는데 또 이렇게 AI가 쓰면은 잘못된 정보를 이렇게 쓰죠. 추천 설계, 리서처 다음에 팩트 체커. 네, 이거 무조건 가져가야 됩니다. 무조건. 네. 안 그러면은 컨텐츠 읽는 독자들이 무조건 AI가 썼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탈. 그렇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 체크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팩트 체크. 그래서 여기다가 결정 요청을 하면 팩트 체커 에이전트 추가, 라이터 리뷰어 룰 패치 권장, 그 다음에 라이터 리뷰어 룰 패치만. 오케이, 좋아 해주고, 팩트 체커 에이전트 모델은 뭐가 좋을까? 여기 소넷이라고 썼네요. 여기다가 체커 소넷. 좋습니다. 이렇게 진행시켜 라고 하겠습니다. 스킬도 업데이트 하고 메모리에도 업데이트 해줘. 클로드.md에 업데이트. 클로드.md가 이 프로젝트 안에 있는 클로드.md는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메모리를 불러오는 겁니다. 여기서는 제일 먼저 불러온 거는 이 우리 제 컴퓨터 안에 저장되어 있는 클로드.md에서 불러오는 거고요. 자, 또 신나게 이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신 날짜라고 항상 확인하도록 하는 과정을 좀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날짜라는 게 지금 유저가 사용하는 그 날짜 기준 들어도록 할게요. 이 AI 모델은 항상 최신 기준으로 학습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전 기준이라 꼭 이제 얘기해줘야 됩니다. 여기다가 유저가 글을 쓰는 날짜 기준으로 할루시네이션 없도록 팩트 체커 날짜를 가장 최신으로 확인해서 자료 조사와 검증을 하도록 해주고, 그리고 리서처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리서처도 마찬가지로 최신 날짜 리소스를 긁고 오게 만들어줘 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가능하다면 훅으로 강제해줘도 괜찮아. 선택사항이야. 이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네, 아직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기해놓고 이제 또 다른 작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지시한 거는
블로그 파이프라인 스킬은 퍼블리셔 서브 에이전트가 이 페이지 안에 발행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기를 명시한 거였죠. 연경 요약. 자, 여기서 한번 제대로 됐는지 또 한번 확인해봐. 제대로 되었는지. 그대로 맹신하고 가면은 무조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한 번씩 확인해주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항상 기다림의 이 묘미가 있는 그런 과정이네요. 자,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으면 말씀드렸다시피 클로드.md 뿐만 아니고 이제 내 클로드 코드 다른 세션 혹은 내 다른 프로젝트랑 연동해서 저절로 블로그 글 쓸 수도 있죠. 그런 과정을 할 수도 있고 방법은 무궁무진하죠. 완전 자동화를 하게 되면은 글맛이 안 삽니다. 글맛이 안 살아. 횡설수설하고. 그래서 사람이 한 번씩 꼭 체크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클로드 코드에서 발행 전에 꼭 유저한테 확인을 받아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이제 제대로 되었는지 체크 확인했고요. 블로그 파이프라인이었죠. 메모리다가 업데이트 해달라고 한 거. 또 틀려 있었네. 그래서 수정했군요. 또 얘기해야지. 또 확인해줘. 지금은 이제 모델 성능이 많이 좋아져서 그래도 실수를 간혹 한두 번 정도 하는데 이전에는 무지하게 많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맨날 물어봤죠. 그래서 꼭 육안으로 확인하고 대신 네, 노션TV랑 이제 라이브로 연결 잘 되는지 그런 테스트 과정은 끝났고 실제로 이제 발행을 해봐야 부드럽게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MCP랑 연동은 조금 깨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제대로 등록되었는지는 확인은 해주셔야 됩니다. 이 클로드 코드 자체에 이제 연동이 아니기 때문에 MCP라는 통로를 이용해서 노션이랑 주고받고 있어서 매끄럽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토큰도 좀 많이 소모되는 경향도 있어가지고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고 이거는 이제 종료. 자, 그리고 이제 팩트 체크 레이어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리서처 출력은 리뷰어는 드래프트 대 이거는 사실 글마다 굉장히 좀 변수가 많기 때문에 매번 조금 끝나고 나서 확인을 한번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 키워드 없이 그냥 자료를 긁어다가 주시면은 크게 할루시네이션이 필요 없긴 한데 근데 이제 키워드라던가 가게 이름 아니면은 지역 명소 이런 것들을 위주로만 검색을 해서 만들어 달라고 하시면 이제 에이전트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이런 검증 과정을 거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검증 완료되었고 다음 실제 실행은 클로드 코드 세션 시작해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가 되어 있죠. 여기 좀 더 추가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세션 안에서 이전 메모리 맥락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원래는 좀 다른 세션에서 많이 작업을 하는데 최대한 이 메모리를 활용해서 작업을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훅에다가 강제로
WordPress에 훅이 설정이 되어 있고, 훅에다가는 세션 시작할 때 이제 날짜, 자료 검증 시 기준으로 강제성, 리서치에다가 모든 웹서치 쿼리의 최신성 키워드 포함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블로그 서치, 리서치에도 내용이 들어가 있고, 토픽, 핵심 사실, 수치 통계, 기타 등등. 자, 이런 식으로 시스템 안에서 최대한 팩트 체커가 될 수 있도록 규칙성을 부여된 모습입니다. 결국 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에이전트 스펙이 갱신이 되었고, 메모리까지 갱신되었죠. 이제 한번 새로운 세션에서 재시작을 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블로그 파이프라인 누르고 새로운 세션이거든요. 부산 돼지국밥 맛집을 검색해주고 노션에 발행까지 해주고, 참고로 이렇게 구축해 놓은 데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다리셔야 됩니다. 팩트 체커를 추가하고 나서 여기 보시면 리서치에 리젝티드, 그다음에 베리파이드 이렇게 나누어서 좀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확신 사실, 검증된 내용을 이렇게 작성해주네요. 이러면 조금 더 신뢰도가 확실히 높아질 수 있죠. 네. 지금 투두를 보시면 리서치, 팩트체커, 그다음 플래너, 라이터, 리뷰어, 퍼블리셔까지 지금 라이터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단계별로 오래 걸리긴 합니다. 만약에 이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세션들을 여러 개 나눠 가지고 주제를 여러 개 돌리시면 훨씬 좋겠죠. 근데 대신에 이제 서브 에이전트들이 돌아가고 훅이 실행이 되면 메모리를 엄청 많이 갉아먹기 때문에 좀 컴퓨터 사양, 맥북 사양이 좋은 걸 쓰시면 훨씬 효과가 좋으실 거예요. 자, 이제 글이 착착착 써지고 드래프트, 파이널 마지막 글까지 지금 써졌습니다. 뭐 제가 한 거는 키워드만 주고 맛집만 찾아달라고 했는데 현지 맛집 5곳 찾고 피라미드 만들어낸 또 한글은 각각 제목까지 하나씩 만들어줍니다. 지금 여기서 약간의 꿀팁을 드리자면 이 EM 대시 이런 것들이 이제 AI가 쓰는 티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규칙성에다 스타일에 요것도 안 나오게 해줘 라고 하시면은 좀 더 사람이 쓴 것처럼 자연스럽게 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발행 괜찮다면 그냥 발행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Ask User Question 이렇게 또 진행이 되고 있고, 오케이. 자, 여기 클로드 AI 노션 배치해서 이제 MCP 하는 거랑 클로드 AI랑 노션이랑 이렇게 연동을 합니다. 그리고 yes 하면은 이제 페이지에다가 내용을 써주겠죠. 자, 이제 발행 완료되었습니다. 발행된 결과는 이제 노션 페이지에 제목 안에 부산 돼지국밥 어디 가야 할지 이제 안 헷갈려요. 소재 가게는 본전 돼지국밥,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5군데 나왔고, 여기 노션에 보면은 아까 제가 여러 군데를 떠나서 자, 이렇게 내용을 써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글자 길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더 줄 수 있긴 한데 일단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부터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